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퀴즈로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귀 기울여 주세요.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의 인연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천생연분이죠. 어느 시니어 프로에서 사회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의 인연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드시고는요, 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왼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어안이 벙벙해서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인데요 하셨더니요, 갑자기 할머니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제일 큰 목소리로 평생 왼수라고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맞나요? 부부가 천생연분인 기도하지만 평생 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삶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어느 날 아내가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성인 김모 씨는 20대부터 너무 우울하게 사셨고요. 지금 현재 65세인 지금 이 시간도 우울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노름과 외도로 너무 집이 가난했고요. 또한 늘 불안함으로 살아가셨다고 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태도, 그리고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그 삶이 너무 힘듦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마치 그 모습이 천둥 번개를 치는 것 같이 너무 힘들었고요. 귀를 막고는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으로 힘겨움을 견디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늘 술이 취한 아버지는 가족들을 괴롭혔고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그때의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날 사례자는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있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시간만이라도 떨어져 있는 행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간이 다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그 오는 내내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또 아버지가 오늘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떤 때는요, 아빠가 그냥 나가서 평생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례자입니다. 집이 다 가까워오면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사례자가 어느 날은 귀 기울일 때 아빠가 계신 목소리가 들리면요, 마을 어귀까지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산이나 들로 바닷가로 냇가로 다니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오면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불우한 이런 어린 시절을 지내고 나서 청소년이 되면서요, 친구들과 사실 읍내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미팅도 빵집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사실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가정생활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밥집을 하나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 친구들과 지내지 못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얼른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심에 살해자의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살림살이들이 막 내동댕이 쳐 있고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요. 온 머리가 다 막 흐트러져 있었고, 또한 얼굴이나 몸에는 막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피가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살해자는 어땠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막 달려든 거예요. 청소년인 살해자의 힘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말 달려들자마자 아버지에게 매를 맞기 시작했고요. 꼼짝없던 살해자를 도운 건 그 동네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정말 막 말려서 겨우 목숨을 유지했다는 그런 생각을 들 만큼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자식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더 폭력을 일삼으셨고요. 미움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했습니다. 또한 자신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아버지에게 더 매를 맞았고요. 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원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해자는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다니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20살이었고요. 살해자의 나이는 23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사랑하며 알콩달콩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호락호락했을까요? 너무도 어린 두 사람에게 삶은 좀 힘겨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웠지만 아버지처럼 싸우지 않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살해자는 충분히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 사람이 공장을 다니던 어느 날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둘 다 실직을 한 상태라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기 너무 힘들었던 살해자에게 한 가지 제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 현장을 다니는 트럭을 운전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큰 차를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살해자는 그 운전기사와 같이 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했어요. 같이 지방에 가서 그 물건을 함께 내리고 그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살해자는 그때 그 일을 행복한 일이었다고 회상하십니다. 어느 날 가정에서 아이만 양육했던 아내도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열심을 다해서 두 부부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살해자는 덤프트럭을 운전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런데 젊은 나이지만 온몸에 관절이 아플 만큼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고열과 열이 많이 나고 밤새 끙끙 앓던 일들도 있었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아내와 함께 가보니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아픈 것이라고 했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살해자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
그것을 꾹 참고 일을 했고요. 밤에는 또 술 기운으로 몸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한 30년쯤 되었을까요? 두 부부는 드디어 본인들의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한 채를 장만했고요. 너무나 아내와 행복했습니다. 대출도 했지만 둘이 정말 열심히 한 10몇 년 넘게 일을 하다 보면 이자도 갚고 좀 더 행복한 노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부는 열심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자에게는 두 집 살림을 해야 하잖아요. 본인의 아내와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또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진 않은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와 누나, 시집 안 간 누나가 함께 사는 가정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아내가 열심히 살아오는 모든 모습들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날들이었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건설 현장을 다니니까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해요.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아주 먼 지방이나 섬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몇 개월씩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내가 그 제자리를 지키고 일을 하면서 엄마랑 누나를 잘 돌봐주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했고요. 또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바지의 고생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사례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많이 우울했고요. 그럴 때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사실 병원을 꾸준히 다니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좀 무리를 한 그날 밤에는 너무 많이 아파서 모든 일을 일단은 다 접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2-3달 가량을 아내와 병원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관절염이 많이 호전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례자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한 일을 시작하면서 요번에도 오랜 기간을 지방에서 일을 해야 했었는데요. 아내와 좀 좋아진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돌아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돌아가실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와서 어머니와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계약을 한 일들이 끝나갈 때쯤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아내와 자주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일을 다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이 사례자는 아내와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마트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전화는 잘 받았으니 또 그날도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6개월이 지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례자는 활짝 웃으며 본인을 맞이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행복함으로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항상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날이면 고추장, 돼지고기, 찌개를 끓여놓은 아내를 상상하면서 문을 활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살림살이가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부르니 아내 또한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살해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만큼. 그렇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아내가 일하는 마트에 뛰어갔습니다. 마트에서도 난리가 나 있었어요. 살해자의 아내와 그리고 마트의 점장을 맡고 있는 남자가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착하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함께 아내와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요. 정말 내 집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던 그 집도 아내도 사라진 살해자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가 사는 집을 찾아가 몇 날 며칠을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를 찾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한 1년이 걸렸을까요? 아내를 드디어 찾았고요. 살해자는 아내에게 찾아갔는데요. 아내 또한 결국에 그 같이 도망간 남자에게서 그 남자가 노름꾼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는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찾아간 살해자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체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냐면요. 본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돌봐준 그 생각이 나서요. 본인의 딸이 생각났다고 해요.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한날 다 잃은 그 딸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냥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과 아내를 잃은 살해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계속 술로 지냈습니다. 그 충격으로 워낙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누나와 함께 살해자는 그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해자를 더욱더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바람을 피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내를 딸이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걸음에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엄마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살해자는 딸에게서 처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살해자 본인도 그동안 몰랐던 본인의 모습은 아버지와 정말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가부장적인 아빠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힘들다고 늘 폭언을 일삼은 아빠가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사느라고 바빠서 집에 돌아오면 술 취한 아버지 모습밖에, 잠자는 아버지 모습밖에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고, 본인이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살해자가 아닌 엄마밖에 딸 옆에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면서 하는 그 모습에 살해자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딸을 정성스럽게 키웠고요. 결혼을 하는 일, 그리고 손주를 낳는 모든 일까지도 엄마의 몫이었다고 딸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자신도 몰랐는데요. 10년 전에 아내가 부인암인 자궁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살해자는 정말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내내 3년 정도를 알았는데요. 그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그 아픈 아내를 돌본 사람이 바로 마트에서 일하던 그 점장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했던 가정의 일과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들은 살해자는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충격이고 힘겨웠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살해자의 마음은 더 괴로웠던 것이죠. 밤에는 술로 밤을 지샜고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밖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커튼을 쳐놓고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런데 그 자신이 너무 힘겹게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다잡아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바로 이것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가족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부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듣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폭력의 가해나 혹시 피해를 당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이 살해자의 삶에도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부의 사연 어디서부터 도대체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착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그 시점일까요? 그게 문제의 발생 시점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딸을 만나서 그동안 몰랐던 본인의 모습을 알게 된 그 시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살해자가 원 가정의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문제는 사실 발생된 것입니다. 20대에서부터 60대 지금 현재까지도 우울감에 너무 힘들다고 처음에 본인을 소개한 살해자. 불안과 어떤 힘듦으로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의 그 힘듦 때문에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았던 그런 살해자입니다.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지만 정말 힘없이 맥없이 다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던 살해자의 모습. 속수무책으로 온 가족이 그 아버지 하나로 가정폭력을 당했던 이런 일들이 과연 살해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도 그리고 누나도 그리고 자신도 미웠다고 말한 살해자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울과 자살 시도 그리고 불안함과 증오심에 문제가 생애 전반적인 것에서 발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요소들이 바로 문제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억압과 멸시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모르고 표현하지도 못했고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 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살해자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 소통되지 않는 그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갖고 살아온 살해자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 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여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지시나요? 가정폭력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하나가 아니고요.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해자는 지난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내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살해자는 바람난 아내를 용서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용서가 될까요? 힘든 삶을 견디면서 살아온 아내와 남편 이야기만 담고 있을 뿐이지 사실 오늘 사례를 쭉 살펴보시면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각자의 삶을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을 다해서 가정 생활을 했고요. 어머니와 시누를 돌보며 그리고 자식을 키우며 마트 일을 하면서 살았고요. 남편 또한 그 힘든 덤프트럭 운전 기사를 하면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힘든 물건들을 옮기면서 병을 얻었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정말 소통의 부재로 각자 산 것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부부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저는요, 두 분 다 각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딸의 시선에서 본 가정폭력이 대물림되었던 살해자, 그래서 우울함과 술로 살았던 살해자 본인을 많이 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계속 거절당했던 감정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삶 안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살해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상담을 통해서 살해자, 아내 또한 함께 치료를 받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야만 아내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내와 출발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내를 진정으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그 잘못을 그냥 덮어둔다고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바람을 폈는데, 그리고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것을 꼭꼭 덮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해요. 남편이 갖고 있는 상처, 아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 상처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언어보다는 부드러운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여는 언어로 함께 사용해 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솝 우화 중에 바람과 햇님이라는 이솝 우화 아세요?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기는지, 그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분 때 나그네는 어땠을까요? 옷깃을 점점 더 여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화 속에 편안함이 있지 않고 불만이 있으면 그 바람과 같이 다가올 때 나그네는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갈 때 사실 관계는 더욱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햇님처럼 따스함을 준다면 나그네는 어떻게 했죠? 옷을 얼른 벗었죠. 그래서 좀 더 따스함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격적이지 않게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부부의 모습은 이솝 우화의 햇님처럼 햇살처럼 서로를 따스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와 그리고 딸에게 살해자분께서 선한 의지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 먹은 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살해자 본인을 위해서 병원을 열심히 다녀야 하고요. 몸도 마음도 치료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세 번째 솔루션을 위한 질문 들어가는데요. 마음이 닫혀버린 가족들에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남편도, 아내도, 딸도 정말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사실 결혼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나의 결혼 생활로 다가오고요. 또 나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내 가족, 내 자녀들의 결혼 생활로 대물림이 됩니다.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가치 있는 노력인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상대방의 말을 사실 객관적으로 듣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돌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돌봄 행동이 뭘까요? 살아오면서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분명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니까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 이 행복함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순간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행복한 것들을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다시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지에 한번 이런 행동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행동 목록인데요. 적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또 딸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줄 때,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냥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행동을 받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 행동인데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 후에 아내가 내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TV를 봤던 그 행복한 시간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적으시면 되고요. 또 오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오늘 저녁 반찬 할 건데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감을 느꼈으면 그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 식사 후에 남편이
그냥 우연찮게 믹스커피 한 잔을 타줬어요.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서 그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적으시면 되고요. 또한 느닷없이 사랑해 라는 말이 심쿵해서 너무 행복했다면 그것을 적으셔도 됩니다. 간단하지요? 이것을 적으셔서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아내와 남편은 하루에 그것을 다 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한 가지씩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돌봄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돌봄 행동이 어려운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요, 이 돌봄 행동은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행복함이 솟아오른다고 해요. 돌봄을 베푸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그 행동 목록 쪽지를 주고받을까요?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하고 정말 다르네.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행동이 정말 저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와, 진짜 다르다, 내 생각과. 중요한 것은요, 그 행동 목록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배우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돌봄 행동 어렵지 않고 많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정말 큰 효과를, 행복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시와 그리고 폭력으로 가슴이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셨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돌봄 행동 한번 부부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솔루션을 위한 질문은요. 몸도 마음도 힘든 사례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기도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늘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최근 뉴스에 보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길 한복판에서 부모와 오빠가 한 여중생을 폭력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가정폭력의 일환이죠. 또한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본인의 불편함 때문에 베란다에서 그냥 놓아버리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모정한 엄마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서늘한 가정폭력의 이야기죠. 가정폭력의 그럼 가장 큰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정폭력은 한 사람이 나머지 가족들을 향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학대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는 그 마음이 가족 모든 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아주 무서운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폭력 안에서 자란 사례자는 분명히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통의 문제로 학교 생활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가족의 생활도 힘들었던 사례자, 가정폭력이 내면화되고 학습된 것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력은 정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기억이 감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미래에 다시 학대자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잘 치료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례자분은 정말
본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심성수련이라고 아세요? 산책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든 사례자분이 행복함을 가족과 함께 찾아갔으면 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정말 행복함으로 물들여야 될 곳이고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시니어 분들이셨으면 합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요. 결혼하는 것은 경험 부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것은 이해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재혼하는 것은 기억력 부족이라서 재혼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정말 맞는 속담이죠.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의 인연, 여러분들 천생연분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비록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부부라는 이름의 사람과 행복함을 더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보듬어 가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례자분께서 이 사례를 내놓기 참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내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정말 더 단단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